그냥 변방 소도시의 경비원일 뿐이었는데. 하지만 그가 보여준 실력은 제국 기사들을 현장에서 경악하게 만들었지. 기사들도 이길 수 없는 악마를 그가 한 화살로 머리를 베어버렸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는 몰랐지. 눈앞에 그 남자는 기사는 아니지만 기사보다 훨씬 더 두려운 존재였어. 그는 백전노장인 용병왕이었기 때문이야. 어느 날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중세시대로 와버렸지.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그는 용병이 되었어. 그는 전장에서 수많은 적을 죽였지. 바로 그 무시무시한 실력 때문에 그는 용병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어. 지금 내 유일한 소원은 살아남는 거야. 어느새 6년이 지나갔어. 전쟁이 끝나고 나는 이 변방 소도시로 왔지. 6년간 경비대장을 했어. 비록 이곳의 생활은 조금 평온하지만 하지만 바로 내가 원한 거야. 그때 의사소양이 내 생각에 끼어들었어. 모두 비를 피하고 있었어. 오직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너를 감상하고 있었지. 잠시 후 두 사람이 내 곁으로 왔어. 나는 그들을 오래 기다렸어. 이번엔 우리에게 임무가 주어졌다. 한스라는 마법사가 큰 사고를 일으켰어. 그들을 불러야 했지. 뒤에서 장모가 불만스럽게 말했어. 그 한스 나게 바보. 마법사라서. 그들은 마법사를 가장 믿지 않았어. 마법사는 악마와 계약할 수 있으니까. 마치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어. 그들이 말하는 악마는 전장에서 나도 몇 번 만났어. 하지만 모두 내가 베어버렸지. 다른 동료가 크게 웃으며 말했어. 내가 한스를 싫어하는 건 그가 내 미남 칭호를 빼앗았기 때문이지. 그들의 다툼 소리에 나는 한숨을 쉬었어. 이 두 사람은 정말 재미있는 녀석들이야.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했어. 지금 나랑 본부로 가자. 잠시 후 우리는 외성수비대 19번막사에 도착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카셀디크 외성의 수비대장과 만났다. 수비대장 마누엘. 이번에 나를 부른 건? 한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물어보기 위해서다. 한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는 내가 한스와 매우 친하다는 걸 들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다. 마누엘의 말은 나를 깊은 생각에 빠뜨렸다. 사실 어느 정도 말하자면 반스는 내가 직접 키운 아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우 총명했다. 그리고 마법 학원에 입학했다. 하지만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지금 인정한다면 일이 더 복잡해질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마누엘은 입에 거품을 물고 몇 번이나 맙소사를 외쳤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영주의 딸과 직접 관련된 문제다. 그 자식이 훔쳐서는 안 될 것을 훔쳐갔다. 만약 이 중요한 순간에 카셀디크 수비대가 범인을 체포한다면 영주님의 총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누엘은 한스와 내가 연관이 없기를 다행으로 여겼다. 이렇게 되면 행동에 제약이 없다. 나는 가슴을 두드리며 마누엘에게 약속했다. 한스를 만나기만 하면 그는 절대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 후 나는 방을 떠났다. 내가 나온 후 내 소대는 이미 집결을 완료한 상태였다. 이번에 그들은 모든 경비를 동원해 한스를 체포하러 왔다. 우리는 정보를 입수했다. 한스는 이 작은 마을의 어느 지역에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매우 더러웠다. 오물과 오물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이 때문에 내 부하들은 수색을 하고 싶지 않았다. 먼저 어디 가서 맥주 한 병 마시고 수다 떨고 비가 그친 다음에 한스를 찾아야지. 이에 나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희들 모두 닥쳐라. 정말 중세시대의 이 바보들의 뇌회로를 존경한다. 그들의 목숨이 위험하다. 맥주를 논하고 있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앞에 싸움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았어. 말에게 모자를 벗으라고 시켰어. 그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어. 이 말을 하는 동시에 나는 칼손잡이에 손을 올렸어. 남자는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정말 오래간만이야. 아론이 모자를 벗는 순간 나는 그의 머리를 한 대 때렸어. 나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모자 쓴 남자는 내가 때려 날려버렸어. 내 표정은 완전히 일그러졌어.
바로 너 이 개자식 때문에 이런 큰 문제를 일으켰어. 대머리는 완전히 의아해했어. 그냥 이 거리에서 약초를 파는 약초 상인일 뿐이야. 나는 보고하러 가려 했어.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어. 그는 사실 한스가 아니었어. 방금 전 내가 착각했어. 대머리는 완전히 분노했어. 이 표정은 내가 기대한 반응이 아니었어. 잘못 때렸는데 사과도 안 하냐. 그는 오늘 자신의 모든 약초가 도둑 맞았다는 걸 발견했어. 이제 또 한 명의 경비병에게 얻어맞았어. 정말 불운한 날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도둑은 대체 무슨 급한 일이 있어 훔쳐야 했을까? 그렇게 평범한 그림자 조각을 마을 뒤의 언덕에는 널려 있잖아. 대머리의 말을 듣고 나는 뭔가 깨달은 것 같아. 그림자와 입은 종이 조각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거야. 10분 후. 나는 대머리의 단서를 따라 한 골목으로 왔어. 그 골목 안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 바로 그때. 그의 얼굴에는 충격적인 표정이 떠올랐어, 한스. 대체 무슨 일이야? 항상 깔끔하던 내가 이제 한 팔이 없어졌어. 내가 지금 아직 태도가 좋으니? 빨리 따라오라고 했어. 이 모든 걸 끝내자고. 한스는 입술 사이로 주문을 중얼거렸어. 그 후 나는 땅 위에 물방울을 보았어. 계속 떠오르고 있었어. 그리고 이게 바로 한스의 능력 물 마법이야. 그는 모든 물의 원천을 통제할 수 있다. 그의 힘으로 변한다. 한스의 손을 들며 하늘에 거대한 물구슬이 모여있다. 내 볼에 땀이 맺혔다. 그는 마법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다. 어떻게 이런 강력한 마법 에너지가 있을 수 있나? 혹시 그는 정말 악마와 계약을 맺은 건가? 한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님. 정말 미안해. 나는 지금 너와 함께 갈 수 없어. 말문이 막히자. 거대한 물마법이 나를 향해 날아왔다. 나는 주먹으로 물마법을 부수었다. 하지만 한스는 많은 물마법을 모으고 있다. 나를 계속 공격한다. 나는 조금 고민했다. 비가 오는데 물마법을 사용하다니.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우연의 일치다. 다음 순간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나는 한스가 나를 공격하는 틈을 타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물마법이 내 소리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동시에 내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 한스에게 달려갔다. 이 광경을 본 한스는 순간 석화되었다. 그는 내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주문만 외우는 것이다. 나는 냉소를 흘렸다. 내 속도로. 이미 내 앞에서 800번이나 죽었을 거야. 다음 순간 나는 한스의 머리를 향해 검을 휘둘렀다. 조용히 입 다물어라. 마법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들의 말에는 미지의 힘이 담겨 있다. 비록 실력이 나와 많이 차이가 나는 마법사라도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검광이 한스의 머리를 배려할 때 나는 갑자기 화살을 쏘았다. 그 후 그의 목에 검상이 생겼다.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한스는 울며 나에게 말했다. 형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나는 내가 악마와 계약이 맺어졌다. 이 일이 정말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다. 그 후 나는 말없이 그의 옷을 찢으려 했다. 악마와 계약을 맺은 자들은 가슴 근처에 흉터가 있다. 하지만 내가 열어보니 그의 가슴에는 상처가 없었다. 오히려 깨끗했다. 나는 매우 의심스러웠다. 그들은 내가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한스가 악마의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궁금하다. 한스의 표정은 매우 복잡했다. 지금 내가 말해줘도 네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이 답변은 나를 매우 불만족스럽게 했다. 지금 우리 경비대원들이 너를 찾고 있다. 곧 이곳에 도착할 것이다. 나는 소중한 약을 그의 다친 팔에 떨어뜨렸다. 이건 회복약이다. 서둘러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살아남고 싶다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갔다. 문을 뜯어 열었다. 한스는 물건을 훔쳐서 한 팔을 잃었다. 나는 이 처벌이 이미 너무 심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 저주받은 중세 시대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이 시대에서는 무죄이거나 교수형이다. 내가 문을 뜯어낸 후 아래쪽에서 구멍이 나타났다. 나는 한스에게 굴러가라고 했다. 그는 개처럼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다. 나의 모욕에 그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하는 표정이었다. 정말 고마워 형님. 이 말을 듣고 나는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이제부터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서둘러 굴러가. 한스는 떠나기 전에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형님, 나는 당신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한스가 구멍으로 기어드는 순간 내 주변에도 수색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구석을 찾아야 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은 한 발 늦었다. 나는 이미 한스를 폭로했다. 이 마을에서는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은 복잡하기 짝이 없다. 그 영준한 한스, 선량한 한스, 친절한 한스, 카사딕 부인의 속옷 때문에 도둑질 사건에 휘말렸다. 정말 지독한 세계다. 이곳의 도덕관념, 정말 원시적이고 경악할 정도다. 듣고 나서 모든 팀원들이 분노했다. 한스는 정말 교활하다. 지독한 수색에도 잡히지 않는다. 그는 이에 대해 무력감과 분노를 느낀다. 한스는 꽤 대단한 녀석이다. 이 사람의 별명은 전 미남. 다른 한 명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 개자식은 마법으로 도망칠 수 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최연소 불이. 그러나 그의 말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만약 모든 일이 마법으로 해결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필요한가? 그의 별명은 스네이크 아이 풀프.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카터에게 끊겼다. 너희들 좀 조용히 해라. 그의 별명은 졸음쟁이. 지난 3일 동안 그는 5시간도 자지 못했다. 나는 거의 지쳐 죽는 것 같다. 또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한스를 찾지 못했으니? 수색은 여기서 끝내자. 모두 잘 쉬어라. 이 사람의 별명은 영원한 만년 2위. 나는 이 팀의 리더 아론이다. 지금 나는 윌리엄 경관에게 사무실로 불려왔다. 이 남자는 이 마을에서 권력이 막강하다. 한마디로 내 목을 베어버릴 수 있다. 또는 나를 지하 감옥에 평생 가둘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 마을에 계속 머무르고 싶다.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윌리엄이 이번에 나를 부른 이유는 몇 가지를 물어보기 위해서다. 내가 혼자 계속 순찰을 돌고 마지막 7번 팀은 한스를 발견하지 못했나. 그의 몸에서 무시무시한 기세가 퍼져나왔다. 이 기세로 나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게 하려는 거군. 그는 계속 어떤 신호를 내뿜고 있다. 내가 그를 풀어준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요구의 우연을 설명할 수 없다. 유일하게 빠진 7구역이 내가 수색한 곳이다. 하지만 넌 에이스를 데려오지 않았다. 그의 기세에 맞서.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도 어떤 신호를 내뿜고 있다. 내가 그를 풀어줬다는 증거가 뭐냐? 하지만 입으로는 그곳에는 오물뿐이었다. 그의 눈길. 옆에 외성 경비대장에게 향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너희들 잘 들어라. 이 성 안에서 직접 법을 어기든 범죄를 도운 자든 결국 내 손에 죽는다. 윌리엄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잘 새겨두는 게 좋을 거다. 나는 오늘 밤의 죄를 툭툭 털었다. 입으로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놈 믿는 게 바보지. 내가 화나면 밤에 죽이고 도망칠 거야. 워스트 케이스엔 이 마을은 포기해버릴 거야. 시간이 금방 저녁으로 흘러갔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겨우 나를 놓아주었다. 이 빌어먹을 중세시대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다행히 한스 그 꼬마는 무사히 탈출했다. 그들은 그를 잡지 못했다. 바로 그때 나는 외침 소리를 들었다. 이 술집 안에서 한 거안이 여주인을 희롱하고 있었다. 여주인은 거안에게 놓으라고 했다. 내 거칠음이 내 손을 아프게 했다. 그들의 근처에 한 빨간 머리 남자가 야하고 말했다. 내가 너더러 부드럽게 하라고 했잖아. 그는 몸을 돌리며 크게 웃었다. 이 미녀가 내 의도를 오해했잖아. 우리는 이 마을에 막 도착한 참이야. 아직 단지 현지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을 뿐이야.
그 후 그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눈웃음을 날렸다. 딜런의 말을 듣자 그 거한도 이 무리들을 상대하러 손을 놓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마음이 불편했다. 여러분, 아마 다른 곳에서 온 용병일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일이 복잡해질 거예요. 아직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만하세요. 그러나 주인 아주머니의 경고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탁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손이 탁자 위에 힘차게 내려쳤다. 딜런이 갑자기 일어섰다. 만약 내가 제안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말해봐. 주인 아주머니는 그의 표정에 완전히 겁을 먹었다. 하지만 딜런은 계속 추궁했다. 말해봐. 만약 내가 거절하면? 바로 그 순간 내 모습이 문을 열었다. 나는 천천히 문밖에서 들어왔다. 주인 아주머니는 내 등장에 매우 기뻐했다. 술집 안의 손님들도 같은 표정이었다. 이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야. 나는 지금 그 무리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정말 대담하군. 외지인이 감히 이렇게 건방지다니. 내 등장에 그 무리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들은 거만하게 굴었다. 오늘은 꼭 무슨 일이라도 일으켜야 만족할 것 같았다. 나는 재빨리 주인 아주머니 앞으로 갔다. 그녀를 등 뒤에 숨겼다.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한 후 10일 무료 숙박을 해줘. 주인 아주머니는 동의하지 않았다. 최대 5일 무료 숙박만 해줄 수 있어. 이번엔 전번보다 훨씬 적어. 게다가 넌 원래 경비대원이잖아. 이건 내 일이야. 우리와 함께 저쪽에 가서 논의해. 딜런은 그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금방 한 대머리가 나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나는 아직 주인 아주머니와 며칠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네가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8일로 하자. 이렇게 정하자고. 순간 거대한 손을 뻗었다. 그리고 한순간에 대머리의 얼굴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그의 얼굴을 거의 덮을 정도였다. 중세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아. 말투도 정말 듣기 싫다. 그 후 내 손바닥이 살짝 힘을 주자 대머리가 비명을 질렀다.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났다. 그의 몸을 힘차게 내던졌다. 나는 그들을 노려보며 살기를 내뿜었다. 오늘은 이 무리들을 제대로 혼내주자. 눈길만 던졌을 뿐인데 마을의 악당들이 떨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도끼를 뽑는다면 그 결과에 대해 잘 생각해보라. 3분 전 가게에 거만하게 들어오는 악당들이 나타났다. 나는 앞쪽에 서 있는 대머리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손쉽게 뒤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날려버렸다. 술집의 노인들은 이 광경을 익숙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태연하게 앉아서 구경했다. 몇 명의 노인들이 술을 벌컥벌컥 마셨다. 이제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다. 악당 두목은 멍하니 있었다. 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정신을 차리게 했다. 이 세계에는 악한 중세인이 없다. 다만 때려야 할 중세인만 있을 뿐.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한 대만 때리면 다음에는 얌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뿜는 반도시의 위력은 그들을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하게 할 정도다. 술집의 노인들은 완전히 흥분했다. 정말 아름다워. 우리는 하루 종일 기다렸다. 드디어 건달들이 시비를 걸러왔어. 주인 아주머니. 다시 맥주 한 박스 주세요. 몇 명의 노인들이 술집에 단골이 된 이유는 내가 이 괴물이 여기주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들은 나를 이 작은 마을에서 가장 강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부른다. 청소부 폭력 경비대장 아렌. 그리고 그들은 내 폭력 경비대장의 베테랑. 추종자 즉 후세에 알려진 팬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나는 그들의 행동이 정말 싫다. 이 노인들은 또 무료로 구경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내 주먹으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그 순간 그 악당 두목이 등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가 그 동작을 하자마자 그의 표정은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그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꼬마야, 내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내게 용기를 10배로 주겠다. 그 도끼를 뽑을 용기가 있나? 악당은 순식간에 겁쟁이가 되었다. 이제 그 전의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형님 잘못 보셨습니다. 제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술집 안에서 우르릉 소리가 울렸다.
오늘은 경비대 사조조장이 퇴근한다. 오늘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많았어. 그래서 일찍 잠들었어. 나는 습관이 있다. 매일 잠들 때 검을 베개 아래에 두는 거야.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내 이름 없니? 그럼 나는 너를 아론이라고 부르겠어. 그래서 이 아론이라는 이름, 이 세계에서 나를 오래도록 따라다녔다. 그 후 나는 전쟁터를 꿈꾸었다. 잠시 후 그 장면들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자의 목소리가 나타났다. 빠르게 도망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이 세계에서 살아남아. 다음 순간 나는 베개 아래에 있던 검을 갑자기 뽑았다. 그 순간에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방금 전 행동이 과했구나. 내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얼굴에서 땀이 계속 흘러내렸다.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시간이 금방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나는 평소처럼 매일 성문 앞에서 검을 휘둘렀다. 어제 꾸었던 악몽처럼 이미 나를 오래도록 따라다녔다. 그 악몽은 내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다. 나는 용병의 전장에서 6년 전에 물러났다. 나는 모른다. 이 작은 마을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내가 검을 휘두를 때 내 뒤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당신의 검술은 정말 깔끔하고 깔끔하네요. 전혀 거칠지 않네요. 그는 말하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국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런 고수가 있을 줄이야. 정말 놀랍네요. 나는 몸을 돌리고 얼굴에 땀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의 어깨에 먼지가 새겨져 있는 걸 보았어요. 그것은 페네로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갑옷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허리에 걸린 나선형의 가시가 달린 검. 나의 표정은 순간 엄숙해졌어요. 나의 추측은 틀림없을 거예요. 이 녀석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기사예요. 이른바 기사란 정기를 조종의 악마와 대항하는 집단이에요. 그들은 평범한 인간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힘을 가졌어요. 인간을 초월한 존재들 사이. 갑옷의 페네로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어요. 그 기사는 먼 베르트 성에 소속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 어떻게 이 작은 마을까지 오게 될까요? 이 생각을 하니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쥔 검을 몇 번이나 꽉 잡았어요. 혹시 나를 찾아온 걸까? 아니면 제국이 나를 죽이러 보낸 걸까? 그 사람은 웃으며 너는 나를 경계할 필요 없어라고 말했어요. 정말 내 검술이 너무 뛰어나서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오게 되네요. 그 후 그는 나에게 너는 어디 소속의 기사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한 여자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내가 여기 있었구나. 여자가 머리를 쓸어 올렸어요. 얼굴은 달콤하고 귀여웠어요. 너는 내 호위 기사잖아. 어떻게 나를 두고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캐시티 시장의 가문, 풀파즈 가문의 외동딸이에요. 위안 풀파즈를 뵙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자 나의 몸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그에게 경의를 담아 반쯤 무릎을 꿇었어요. 경비대 사조조장. 아론이 캐시디를 뵙습니다. 아가씨 위안. 아가씨 위안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아론 대장을 만나서 반갑네요. 이번에 내 개인 옷 때문에 내가 고생했대. 고생 많았어. 정말 미안해. 비비안에게는 답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어. 왜 버트성의 기사들을 비비안을 호위하게 한 걸까? 이 기사의 등장이 분명히 뭔가 이상해. 잠시 후 비비안이 기사를 끌고 가버렸어. 넌 계속 훈련해. 난 방해하지 않을게. 데미가 떠나기 전에 나를 돌아보며 말했어. 이제 이 마을의 치안을 계속 지켜달라고. 하지만 이 말이 옆에 있는 기사에게 들렸어. 그의 귀에는 충격으로 들렸을 거야. 그 사람이 겨우 경비대장일 줄이야. 그의 시선에는 내가 방금 보여준 검술이 평범한 검격과 백이었지만 유연함과 예리함이, 속도까지 완벽했어. 그는 생각했지. 내가 다른 도시의 기사일 거라고.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내 표정은 여전히 긴장된 채였어. 기사가 변방의 작은 마을에 온 거야. 이건 큰 일이야.
그가 나를 찾아오지 않길 바래.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이 마을을 떠날 거야.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보고처에 도착했을 때 뚱뚱한 얼굴의 남자에게 욕을 먹었어. 이 때문에 난 당황했어. 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욕을 먹었지? 이 빌어먹을 중세시대. 왜 모든 일이 예상 없이 일어나는 거야? 뚱보가 얼굴을 붉히며 나를 꾸짖었어. 이 바보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때리라고 한 게 아니잖아. 먼저 돈을 확인해야 해. 상대방의 정체를 확인해야 해. 어제 내가 때려눕힌 그 악당들은 사실 내 신에게 고용된 용병이었어.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내가 때려서 일어나지 못하잖아. 그래서 다음 일들은 그들이 할 수 없게 되었어. 30분 후 나는 한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어. 생각지도 못했어. 그 무리들이. 알고 보니 내성에서 고용한 용병들이었어. 하지만 내가 당시 술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 근처 도시의 악당일 뿐이라고 말했어. 가장 골치 아픈 건 이 일의 책임자가 하필 그 여자였어. 내가 문을 두드린 후 안에서 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 귀를 찢을 듯한 비명소리. 당장 들어와. 문을 열자. 나는 태연하게 말했어. 무슨 일이시죠? 노포는 내 말을 듣고 노포는 글 쓰는 손을 잠시 멈췄어. 책상 위의 종이는 거의 찢어질 정도로 쥐고 있었어. 그는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말했어. 또 내가 왜? 이번에도 내가 아랜 또 내가 일으킨 일이야. 정식 경비대장인 내가 매번 사고를 치고 다니다니. 내가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알아. 임은 머리 들지 말라고만 말했어. 옆에 있던 부용병이 그 자리에서 경악했어. 남자의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후 그는 양쪽에 시체가 매달린 걸 보았어. 매달려 있는 이 장면의 역겨움은 그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어.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남자가 뒤쪽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는 빠르게 고개를 돌렸어. 온 사람은 케이시 제국의 영예 비비안 아가씨였어. 예리한 직감. 그를 이상함을 느끼게 했어. 아가씨가 왜 이런 곳에? 하루 전 내가 몇 명의 용병을 때렸기 때문에 그들의 임무가 진행되지 못했어. 이 점 때문에 케이시 제국의 관리 노포는 매우 분노했어. 비록 그는 케이시 제국에서 유명한 성질이 나빠도 이번엔 나는 준비하고 왔어. 우리 팀의 독신남이 내게 말했던 적이 있어. 여자의 호감을 얻는 건 어렵지 않다고. 먼저 첫 번째. 입가에 반드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야 해.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야 해. 노보는 이 광경을 보고 조금 놀랐어. 이 자식은 왜 저러는 거야?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해.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야 해.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해. 표현도 좋게 해야 해. 그래서 멤버들이 말한 대로 두 번째를 실행했어. 오늘 내 머리 모양을 뒤에서 보면 완전히 익은 오렌지 같아. 하지만 정말 힘껏 물어보고 싶어. 나는 내 표정이 매우 온화하다고 생각했어.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노보는 완전히 불편한 표정이야. 이 자식은 이미 이성을 잃은 거야. 그 후 그는 한숨을 쉬었어. 나랑 엮이고 싶지 않아. 정신 나간 사람 상대하려면 그냥 무시하는 게 좋아. 너를 진지하게 상대하면 내 머리가 아파질 뿐이야. 나는 이 방법이 정말 통한다는 걸 깨달았어. 팀원들이 그래도 뭔가 있는 모양이야. 그 후 노보는 내가 어제 쓰러뜨린 그 용병들 원래는 버트시티로 보내려고 했어. 이 말을 듣고 나는 어깨를 움츠렸어. 버트시티의 실력. 길거리 개 고양이보다도 못해. 그냥 이 용병들을 보내면 되잖아. 다음 순간 노보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어. 이 자식 조용히 해. 그리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 다음 10분 동안 노보는 나에게 임무를 설명했어.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래서 나는 그 용병들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해야 해. 그는 거절을 허용하지 않아. 임무 완료 후 그는 나에게 보상을 줄 거야. 게다가 이건 원래 내 잘못이었어. 나는 곰곰이 생각해봤어. 이건 정말 내가 일으킨 일이야. 이 난장판을 내가 해결하는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뭐지? 하루 후
나는 이 용병들과 함께 마차를 호위의 버트시로 향한다. 하지만 한 가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우리가 호위하는 마차는 단 한 대뿐이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 하지만 바보라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대의 마차를 호위하는 건? 안에 타고 있는 건 분명 큰 인물이다. 게다가 나는 발견했다. 호위 인원. 대부분이 용병처럼 보인다. 이 규모는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너무 크다. 나는 그 위험한 직감에 매우 정확하다. 그래서 이번 임무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있다. 나는 뒤를 돌아 작은 빨간 머리에게 물었다. 마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냐? 작은 빨간 머리는 놀랐다. 그는 방금 전까지 나를 못 보고 있었다. 앞쪽에 서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걸? 하지만 나는 이미 그를 발견했다. 그는 내가 전에 한 일에 대해 아직도 화가 나 있다. 하지만 내가 말했다. 내가 또 맞고 싶으면? 불을 테면 부르라고. 다음 순간 그는 순순히 나를 형님이라고 불렀다. 그럼 나를 작은 빨간 머리라고 불러라. 하지만 나는 작은 빨간 머리라는 이름이 듣기 싫다. 노란 여우라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 바로 그 순간 앞쪽에 용병이 입을 열었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오늘은 야영을 해야 할 것 같다. 근처의 작은 마을에 묵을 거래. 우리 다시 길을 계속 가자. 내가 작은 마을이라는 세 글자를 들었을 때 내 표정은 순간 멈췄다. 그들이 말하는 작은 마을은 혹시 1시간 후 우리는 그들이 말한 마을에 도착했다. 여기는 KC 지방 외곽의 마을이다. 로트베이 지역. 우리가 여기에 도착한 후 이상한 일이 하나 발견됐다. 바로 근처의 마을이 아무도 없다. 혹시 이 마을 주민들은 흉년 때문에 도망쳤나? 누군가가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건 혹시 악마의 소행이 아닐까? 이 말. 주변의 용병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 이 자식 입 닥쳐.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노라가 주변을 둘러봤어. 내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는 주변을 한 바퀴 돌았어. 결국 구석에서 나를 발견했지. 그는 꼬리 흔들며 쫓아왔어. 노라가 나를 쫓아다니는 동안 그는 그 마차를 지나쳤어. 그 마차 안에서는 여자의 입가가 미묘하게 올라갔어. 매우 신비롭게 보였지. 노라는 내 뒤에 달라붙어 쉴 새 없이 짓거렸어. 하지만 나는 그를 무시했어. 그는 매우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어. 왜 이 마을에 오자마자 다른 곳으로 급히 가려 하는지. 혹시 이 마을에서 처리할 급한 일이 있나? 그런데 말야. 이 마을 주민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그의 말을 무시하고 나는 마을 안을 돌아다니며 찾았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그림자를 찾으려. 전에 나는 아이에게 책을 건넸어. 그 아이는 나를 기사님이라고 불렀지. 감사합니다, 기사님. 이 책은 꼭 잘 간직할게요. 다음에 노트비에 오시면 꼭 저를 찾아주세요. 나는 여러 번 내가 기사 아니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는 내가 진정한 기사라고 생각했어. 그 순간 노라가 걷다가 갑자기 딱 하는 소리가 났어. 고개를 숙여보니 자신의 발이 끈적이는 피를 밟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는 깜짝 놀랐어. 여기서 왜 이렇게 끈적이는 피가 있나? 나는 그 옆에 서 있었어. 노라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 절대 고개를 들지 마. 이 말을 듣고 노라의 눈동자가 자신도 모르게 위로 올려다봤어. 그 순간 그는 길 양쪽에 매달린 시체들을 보았어. 이 장면이 노라를 완전히 경악하게 만들었어. 이내 그는 급히 쓰러져 토하기 시작했다. 이 장면은 그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지. 나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 전장에서 싸울 때 더 끔찍한 일도 많이 보았지. 셀 수 없이 많았어. 이 장면은 나에게는 정말 별거 아니었어. 하지만 3초 후 내 눈에는 경악이 가득 차 있었어. 내 뒤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나는 급히 뒤를 돌아보았어. 노라비는 여전히 미친 듯이 토하고 있었어. 우리 뒤에 화려한 옷을 입은 긴 드레스를 입은 금발 여성이 나타났어. 그는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궁금해했어. 그의 질문은
내가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이야. 왜 당신은 이런 곳에 계신가요? 우리 앞에 서 있는 건 비비안 아가씨였어. 10분 후 우리도 저녁을 제공받았어. 하지만 나와 노라비만 모닥불 앞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어. 노라비는 지금만 해도 구역질이 나. 저 사람들은 정말 미쳤어. 시체들을 보고도 정말 식사를 할 수 있더라. 저 시체들은 노라비에게는 정말 너무 끔찍했어. 거의 말라비틀어진 시체였어. 정말 어떤 미친놈이 이런 짓을 했는지. 노라비와 내가 대화하는 동안 또 한 남자가 걸어왔어. 그는 저 시체들이 재물이라고 말했어. 낮은 거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 우리가 방금 본 그 장면은 악마가 인간에게 바치는 의식이야. 남자의 말은 부하들을 충격에 빠뜨렸어.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스가 극도로 분노한 표정을 지었지. 그의 친구가 악마에 의해 좀비가 되었기 때문이야. 3시간 전, 한 노인이 마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 우리가 전에 본 시체들은 사실 악마가 인간에게 바친 의식 같은 거야. 그가 내게 건넨 와인.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감각이 둔해질 것 같아. 옆에 부하 녀석은 오히려 기쁘게 와인을 받아갔어. 하지만 그가 다시 내 앞에서 토해낸다면? 그는 죽어. 노용병. 이번 호송 임무의 책임자라고 소개했어. 그는 나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어디서 온 용병이냐고 물어봤어. 나도 예에 바르게 소개했어. 나는 아렌이야. 나는 용병이 아니야.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뿐이야. 노용병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탐구할 마음도 없었어. 어쨌든 이 여행은 정말 고생이 심했어. 노새는 옆의 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금발의 여자가 앞장서고 있었어. 그는 전에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어. 모두 그 여자를 동구하라고 불렀어. 방금 전 노새는 데미의 용모에 놀랐어. 노용병도 숨을 삼켰어. 그는 이 임무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예상치 못했어. 마차 안에 캐시 제국의 아가씨와 기사들이 타고 있었어. 현장에 있는 3사람 중 나는 두 인물의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 3시간 전으로 돌아가자. 나는 호기심에 비비안을 물어봤어. 왜 아가씨가 이곳에 왔는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도시에서 너무 지루했어. 그래서 아버지님의 권유로 여기에서 놀기로 했어. 내가 아가씨에게 더 물어보려던 순간 내 목소리가 끊겼어. 벤. 기사의 모습이 아가씨 뒤에 나타났어. 네가 지금 알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질 거야. 내 목만 알면 돼. 다른 일은 묻지 마. 아렌 경비대장이 시간을 되돌려 현재로 돌아왔어. 나는 여전히 궁금해. 왜 주인님이 아가씨를 버트시티로 보내는 걸까? 노용병은 내 표정을 보고 잠시 당황했어. 넌 정말 차분해 보여. 우리 용병보다 더 전문가 같아. 악마가 근처에 출몰할지도 몰라. 넌 안 무서워. 나는 대충 변명을 하고 몰래 지나갔어. 넌 한 가지를 잊고 있잖아. 우리 여기에는 차별이 있잖아. 악마가 아무리 강해도 기사만 있다면 우리 뭐가 두려워. 그들은 악마를 상대하기 위해 제국이 특별히 훈련시킨 정예병력이야. 나는 천천히 허리춤의 장비에 손을 뻗었어.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만 내 곁에 있다면? 그리고 전장에서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다면? 나는 이 검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때라도 나는 너무 당황하지 않아. 이건 내 실력이 주는 자신감이야. 내 말을 듣고 노용병은 하하 웃으며 말했어. 네가 자신 있는 건지 아니면 자만하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진심으로 내가 백전백승하길 바래. 그리고 우리 3명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대신 제대로 쉬었어. 냄비 속 국물도 우리에 의해 다 먹었어. 하지만 나는 황토지와는 별일 없었어. 잠시 후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책을 주웠어. 깊은 생각에 잠겼어. 그 아이와 마지막으로 만난 지 이미 오래전이야. 솔직히 그 애가 그리워. 정말 기대돼. 그가 나를 볼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마 호로 그 녀석은 이제 키가 컸을 거야. 그때는 반드시 그에게 깜짝 선물을 줄 거야.
바로 그 순간, 뒤쪽에서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어. 내 뒤에. 그의 손이 내 등에 닿으려는 순간, 갑자기 살기를 느꼈어. 나는 거의 망설이지 않았어. 공격에 나섰다. 그의 머리를 힘껏 팔꿈치로 가격했다. 그러나 온 사람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이 앞의 그림자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비에 더 가까웠다. 좀비가 목을 돌렸다. 눈에는 살기가 폭발하고 있었다. 마치 살점을 갈구하는 것 같았다. 다음 순간 그는 나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한 화살로 베어 죽였다. 동작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빨랐다. 상상만 해도 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나는 그를 발로 차서 날려버렸다. 그의 이상한 모습에 나는 머리를 극적였다. 이거 대체 뭐지? 정말 좀비인가? 내가 왜 여기에 좀비가 나타났는지 생각하던 순간, 좀비가 나타났을 때 문 밖에서 갑자기 비명이 울려 퍼졌다. 사실 지금 황토지도 좀비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휙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 줄기 빛이 좀비의 머리를 베어냈다. 이 광경을 본 황토지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그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는 마치 번개처럼 번개 사이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너무 빨라서 반응할 수 없었다. 고개를 들자 내가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손에 검을 들고 마치 전신처럼 그는 즉시 내 다리를 안고 소리쳤다. 새벽에 나를 혼자 두고 어디로 간 거야? 나는 그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 황토지는 울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모두 깊이 잠들었어. 내가 불러도 깨지 않았어. 용병이나 성내의 경비병이나 모두 깊은 수면에 빠졌어. 마치 수면 마법에 걸린 것 같아. 황토지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마법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혹시 이 마을에 흑마법사가 있는 걸까? 하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핵심 포인트를 깨달았어. 만약 마법이라면? 어떻게 나랑 노루만 먹지 않았겠어? 모든 문제가 그 국에 있나 봐. 의심할 여지 없어. 이 국에 분명히 어떤 약이 들어있겠지? 나랑 노루가 그 국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수면에 빠지지 않았어. 하지만 그들은 독약은 아니었어. 수면제를 사용했어. 그들의 목적은 누군가를 생포하는 것 같아. 그들의 목표는 아마도 아가씨일 거야. 잠시 후. 노루가 일어나서 내 곁을 떠나지 않네 형님. 이번엔 정말 운이 안 좋나 봐. 꼭 동생을 지켜줘. 우리 앞에 수많은 좀비가 나타났다. 그들은 우리를 둘 다 포위했어. 나는 노루를 밀쳐냈다. 비켜.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뒤에 숨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정말 재미있군. 그럼 내가 먼저 이 느린 좀비들로 몸을 풀어볼까? 진짜 대마왕을 상대하려면? 다음 순간 내 기세가 갑자기 변했다. 내 몸에서 살기가 피어올랐다. 이건 내가 전장에서 단련한 기세야.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한 번의 검으로 앞에 좀비의 몸을 베어냈다. 그들은 내 검 아래 한 수도 버티지 못할 거야. 이 좀비들의 속도는 나에게는 나무를 베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전혀 어렵지 않아. 나는 몇 번의 검을 휘둘렀다. 앞에 모든 좀비들을 베어 넘겼다. 잠시 후 나는 혼자 서 있었다. 좀비들이 모두 쓰러진 것 같아. 나는 마을에 모든 좀비를 죽였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발견했어. 내 뒤에 느린 움직임이 남아있었어. 한 마리의 좀비가 살아남았나 봐. 하지만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그가 여기 있나? 내 앞에 있는 땅 위에 한 손이 천천히 엎드려 있었다. 그 좀비의 입에서 웅웅거리는 괴성을 내며 천천히 일어나며 나는 손의 동작을 멈췄다. 자세히 확인해 보았다. 틀림없을 거야. 정말 그가 맞다. 그리고 그는 내가 찾던 소년이었다. 호렌이라는 이름에 내 상상과 같았어. 정말 키가 많이 컸어. 다음 순간 나는 그의 앞에 섰다. 손에 든 검을 휘둘렀다. 지금 내 고통을 끝내주겠어. 그가 왔다. 중세 불량 보디가드 최신 그림이 마침내 왔다.
마을에 좀비를 베어낸 후 내가 오랫동안 찾던 호지가 좀비가 되어 있었다니? 한 번에 그를 해방시켜 주려고 했어. 하지만 나는 끝내 손을 들지 못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지냈어. 6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지. 나는 손에 든 검을 던져버렸다. 나는 호디의 몸을 품에 안았다. 형이 늦어서 그래.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그리고 팔에 힘을 주며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었다. 호디의 손은 힘없이 늘어졌다. 진정한 해방감을 얻은 것 같았다. 잠시 후 노랑이도 용병들과 경비병들을 데리고 왔다. 그는 각자에게 한 마디씩 했다. 그러자 그들은 깨어났다. 나는 호디의 눈을 감겨주었다. 편히 쉬게 해주자. 동시에 그 용병들과 좀비들은 이미 대규모 전투를 시작했다. 나는 화살을 들고 불타는 건물 앞으로 달려갔다. 호디를 위해 복수하겠어. 그리고 이 건물 안에는 벤 기사, 악마에게 팔로 목이 졸리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내 그림자 때문에 어느새 악마의 뒤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는 검을 휘둘렀다. 순식간에 악마의 머리를 베어냈다. 이번엔 진심으로 화가 났다. 이놈아 얌전히 벌을 받아라. 친구를 좀비로 만들다니. 하지만 악마를 베어내긴 했지만 악마의 본체도 처리해야 했다. 그 물건은 평범한 검으로는 파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검을 던져버렸다. 다음 순간 나는 몸을 날렸다. 악마의 눈알을 단단히 물어버렸다. 악마의 본체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매우 만족했다. 더 적합한 숙주를 찾은 것 같았다. 악마를 처리한 후 나는 목을 돌렸다. 이렇게 약한 악마는 처음이었다. 옆에 기사님이 감사 인사를 했다. 너 덕분에 아가씨가 다치지 않았다. 나는 기꺼이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번 내 등장으로 본 기사에게 큰 빚을 지게 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나는 그 빚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다만 바라는 건 절대 나를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것뿐이다. 그 후 우리는 시체를 모두 불태웠다. 하지만 의아한 건 마을 주민들을 희생시켜서까지 악마를 소환한 것, 캐시 제국의 아가씨를 구하기 위해서뿐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다. 이 일에는 뭔가 더 복잡한 게 있을 것 같았다. 이번 임무를 완수한 후 나는 작은 마을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어제 물어뜯은 그 눈알이 내 몸에 빙의한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저분한 눈알이 말을 하기까지 했다. 평소에 일찍 앉아 나는 빠르게 검을 뽑았다. 가슴에 검을 찔러 넣었다. 하지만 악마는 매우 쾌감을 느꼈다. 가슴을 조금만 긁어주면 더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 닥쳐라. 왜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은 처음이야. 아래층 주인 아줌마가 위층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의아한 표정으로.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3시간 넘게 고생했어. 이 눈을 해결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냥 침대에 누워 쉬었어. 이 악마에게 물어봤어. 언제 내 몸에 빙의했는지.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네가 이 악마라니. 다른 악마들과는 좀 다르네? 악마는 말했어. 내가 그의 눈알을 물었을 때 내 목구멍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왔어. 정말 빌어먹을. 그가 약점을 잡히지 않았어. 악마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내 육체를 노린 거겠지. 기회가 오면 움직일 거야. 그의 위협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몸에 빙의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고기를 파내서라도 너를 처리할 거야. 악마는 무력했어.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직 시간이 필요해. 새로운 둥지로 옮기려면? 그가 둥지를 옮길 수 있다고 하자 기뻤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어. 100년 정도 걸린다고 했어. 정말 화가 났어. 다시 칼을 들었어. 가슴에 눈에 칼을 휘둘렀어. 죽어버려. 악마는 웃으며 진정하라고 했어. 좋은 걸 보여줄게. 그의 눈이 갑자기 크게 떠졌어. 그리고 나는 발견했어. 내 검에 녹색빛이 나타났어. 이 빛을 알고 있었어. 전기가 발산하는 빛이야.
이 힘은 기사 보낸에게만 속해 있어. 기사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 정말 놀랐어. 이 악마가 전기를 줄 줄이야. 기가 다음 순간 사라졌어. 그의 한계인 것 같아. 이 악마는 역시 쓸모없어. 다음 날 나는 악마를 처치한 공로로 많은 보상을 받았다. 그 금화로 갑옷을 샀다. 이걸 본 동료들이 내 폭발적인 화력을 무시했다. 돈이 조금 생기니까 자만하지 마. 나는 흐뭇하게 웃었다. 내가 이 갑옷이 가져오는 자신감을 알 리가 없다. 어쩌면 이 갑옷으로 연인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우리 팀원 모두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바로 우리 팀에 한 명이 더 합류한다는 소식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황토리였다. 나는 너무 놀라 입에 물고 있던 맥주를 흘렸다. 황토리. 먼저 나를 보고 매우 기쁜 표정으로 인사했다. 형님과 내가 이렇게 인연이 있을 줄이야. 그 다음 그는 다른 팀원들에게 줄줄이 인사했다. 팀원들은 그의 지루한 말투에 귀가 터질 것 같았다. 내 마음은 지쳤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자신을 소개한 후 그는 서둘러 주인 아주머니에게 달려갔다. 주인 아주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내가 또 나를 괴롭히려는 거니?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황토리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매우 정중하게 사과했다. 전에 보인 그 건달 같은 행동은 용병의 전통이라고 치자.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주인 아주머니는 바로 석궁을 꺼냈다. 네가 다시 나를 건드리면 내 머리를 꿰뚫어 버릴 거야. 나는 그 모습에 표정이 굳었다. 주인 아주머니도 만만치 않군. 그 후 나는 황토리를 불렀다. 경비대 장비를 그에게 나눠주었다. 잘 보관하라고 했다. 오늘부터 너는 외성 경비대 사조 팀원이 되었다. 나는 경고하는 눈빛으로 그에게 말했다. 네가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죽는다. 황토리는 우리에게 약속했다. 반드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지만 그는 나중에 후회할 거야. 왜 그날 도망치지 않았지? 대신 사조 경비대에 합류했지. 남자가 첫날 동생을 데리고 출근했어. 300실버를 벌었지. 이렇게 많이 벌게 된 이유는 이 실버는 모두 협박해서 얻은 거였어. 만약 누구든 진심으로 진입하려면 그 사람에게 주먹을 날려주지. 이 광경을 본 막 출근한 동생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 결국 그 사람은 순순히 실버를 내주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자리를 떠났어. 나는 고개를 돌려 노라에게 말했어. 네가 본 거 아니? 대충 사람 때리고 협박하면 돼. 악마가 최근에 일어났으니 철저히 수색해야 해. 노라는 충격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진입 수색하는 거 맞아. 말부리에게서 실버를 강탈하고 악마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아무나 때리고 이게 경비의 일이라니. 정말 대단해. 그는 이 일이 자신에게 잘 어울린다고 느꼈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맞는 일이 없었어. 그때 마침 상인이 왔어. 노라는 그에게 서둘러 이 실버를 내놓으라고 했어. 그러면 편하게 진입할 수 있어. 나는 뒤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 이 노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천생의 협박 전문가야. 나는 잠시 생각해봤어.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실버가 내 주머니로 굴러들어올 거야. 이건 좋은 일이겠지. 그때 내가 들은 건 노라에게 분노하며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 무례한 놈아.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에는 마차가 멈춰 있었어. 하지만 그 마차는 정말 호화로웠어. 그 사람은 거만하게 말했어. 이 바보야. 네가 마차에 나이로의 영광이라는 글자를 못 본 거야. 나이로의 영광을. 네가 감히 우리들을 수색하려 하다니. 노라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은하를 당장 내놔라.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 손은 이미 그의 머리에 올려져 있었다. 삐걱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바로 그 노루의 목을 꺾었다. 넌 정말 무게감 없는 놈이네. 이런 놈을 왜 막아? 정말 무례한 놈이네. 그 노루는 내가 옆으로 던졌다. 땅에 쓰러졌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놈은 초보야.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님 제발 화내지 마세요. 내가 마차문에 도착했을 때
안에는 살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마차에는 상자가 없었다. 그냥 일꾼들 뿐이었어. 다음 순간 나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몸에서 빛이 사방으로 퍼졌다. 최근의 부정적인 사건들 때문에 영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철저히 수색해야 한다. 모든 성문을 통과하는 여행객을. 내 지금 행동은 K씨 제국의 영주를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분노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있냐? 이건 명백한 강탈이야. 나는 노루와 함께 악당 같은 미소를 지었다. 평범한 백성들이 감히 우리 영주를 무례한 바보라고 말하다니. 아마 내 손이 바빠질 거야. 형님 이제 영주님께 보고해야 해. 우리의 부드러운 표정. 그에게는 악마처럼 보였다. 귀족도 태도도 없는 걸 발견하자 완전히 180도 뒤집힌 상황이었다. 그 사람은 억울해하며 마지못해 우리에게 은하를 건넸다. 오해하지 말아줘. 영주님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방금 한 말 따위 신경 안 써. 사람은 실수할 때도 있잖아. 노루는 더욱 교활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가 방금 한 말 따위 잊었다. 형님 기억나세요? 저도 잊었어요. 그 후 나는 악독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났으니 내 동생들을 욕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다음 순간 나는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다. 그를 바로 바닥으로 눌러버렸다. 이건 은하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욕을 먹었으니 반드시 때려줘야 해. 떠날 때 나는 그에게 말조심하라고 했다. 영주님이나 내 형제들에게도. 그렇지 않으면 다음엔 너희들은 악마의 신 꼭두각시일 뿐이야. 내가 당장 너희들을 베어버릴 수 있어. 그 외의 일은 모두 잘 해결되길. 그 사람의 눈에는 불이 날 것 같았다. 그는 이렇게 잔인한 경비대를 본 적이 없었다. 노라가 웃으며 형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오늘 아침 형님과 함께 다녔는데 300개 동전을 벌었어. 이건 내가 전에 한 달 동안 벌은 것보다 많아. 그 후 나는 교회에 도착했다. 오늘 나는 K의 메시지를 받았다. 교단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다고. 나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어떤 일인지 모르겠다. 내 몸 안에 악마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정말 교회라는 저주받은 곳에 오고 싶지 않아. 내가 발견될까봐 두려워. 내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안쪽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 여자의 표정은 정말 무섭게 보였다. 나는 정말 크게 놀랐다. 나는 여전히 악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고개를 들자 이렇게 무섭게 생긴 여자가 보였다. 나는 내가 발견된 줄 알았다. 그 여자는 죽은 물고기 눈처럼 보였다. 마치 감정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 있는 작은 노인은 나에게 매우 친절했다. 그 노인은 바로 불의한 사제였다. 나는 정말 어이없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단지 문지기일 뿐이었다. 불의한 사제가 입을 열었다 아렌. 내가 최근에 악마와 싸웠다고 들었어. 그리고 그를 죽였다고. 이 말은 나를 정말 크게 놀라게 했다. 나는 그와 싸운 게 아니라 그는 지금 내 몸 안에 있어. 그리고 그는 내가 죽이지도 않았다. 그거 그냥 꼭두각시일 뿐이야. 내 가슴엔 심사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져 있어. 불이야 사제스가 이어서 말했다. 이단 신문관이 말했다. 그는 당시 모든 걸 똑똑히 보았지. 그는 내가 그 좀비들 사이에서 데미를 데리고 나왔다고 했다. 이 일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어. 이 말을 듣고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쉬었다. 다행히도 그는 내 몸에 악마가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어. 불이야 사제스가 이번에 나를 부른 건 나를 칭찬하기 위해서야. 나는 겨우 경비대장일 뿐인데 감히 악마를 상대하려 하다니. 내 용기는 정말 칭찬할 만해. 그래서 내 미래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이라는 말을 듣고 내 기분이 좋아졌어. 지난번엔 그 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엔 또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나는 하하 웃으며 이런 부끄럽네요 했다. 미래를 말하자면 나는 사제님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사제님의 웃음소리가 온 교단에 퍼졌다. 그는 웃으며 나에게 스카프를 매주었다.
정말 내게 잘 어울려. 이제 넌 명옥 수도사가 된 거야. 멋지지? 그는 내 얼굴을 전혀 보지 못했어. 완전히 검붓게. 나는 속으로 젠장이라고 욕했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대인배야. 차라리 지난번처럼 돈으로 때려주던 게 낫겠다. 부리아 사제스는 또 제안을 했다. 바로 내가 이단 신문관을 KC 제국으로 돌아다니게 하자는 거였어. 어쨌든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나를 안내자로 붙여준 거야. 이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내 거절을 허용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도망쳤다. 이 노인네. 진짜 때려주고 싶다. 이제야 왜 나를 부른 건지 알겠어. 송사금은 가짜일 뿐이야. 진짜 이유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하수인을 찾으려는 거야. 나는 뒤쪽에 이단 신문관들을 흘끗 바라보았다. 우선 이런 심부름 같은 임무는 신경 쓰지 말자. 만약 그가 내 몸에 악마가 빙의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는 분명히 바로 내 머리를 도끼로 내려칠 거야. 이 부분은 생략하거나 죽일 거야로 대체 가능. 그래서 나는 그와 접촉을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금방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배고픔을 물어보았다. 도시에 내가 가고 싶은 식당이 있어. 우리 함께 가자. 잠시 후 우리는 생선머리 빵을 주문했다. 이 생선머리 빵은 정말 맛이 없다. 내가 그를 맛보게 해주고 싶다. 이 생선머리 빵의 맛을. 그리고 그가 다시는 나랑 엮이지 않도록. 그 후 이 이단 신문관이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결과 이단 신문관의 얼굴에는 매우 불쾌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이 생선머리 빵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신선한 생선을 먹어본 적 없다. 그의 표정을 보고 나는 크게 웃었다. 마음속으로 이 표정 정말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다. 나를 미워하지 마라. 나는 악마의 빙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단 신문관을 데리고 다닐 수 있겠어. 나는 여자에게 도끼로 맞아 죽고 싶지 않아.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충격에 찬 눈으로 이단 신문관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걸 먹어내지? 신문관의 손이 삐걱거릴 정도로 꽉 쥐어졌다. 그는 이 맛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후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나를 보고만 있지 말고. 내가 이 가게의 생선머리 빵을 좋아하지 않니? 너도 빨리 먹어.